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형 월드컵의 이건입니다. 점심 식사 지금 드시고 계시겠네요. 이제 오후장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또 어제부터 계속 CPI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선수들 뽑아가지고 왜 좋은지 하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그리고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또 제가 이번 주만 하는 거라서 팀장님을 처음 봬요. 사전에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말 잘하신다. 말 많다가 아니고요. 말 많다? 좀 느껴볼게요. 좀 이따 말 많으면 좀 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유쾌하게 또 오후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질문은 이겁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 시장의 변곡점이 될까? 중요한 건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뭐 알만큼 안다 이렇게 있는데요. 개인들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자, 오늘 어떤 선수들이 8명 뽑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진표요. 공개해 주십시오. 네, 전자긴 전자인데 다른 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대 LG전자, 만드는 것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릅니다. 비교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네페스 아크 그리고 MK전자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챗 GPT고 하나는 또 반도체 이쪽이라서 어떤 게 더 좋을지 알아보고요. 3라운드는 HMM 또 그리고 HK 이노엔. H라는 거가 공통점인 거 빼고는 다 다릅니다. 실적과 그리고 품목 허가가 이번에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데모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가장 공통점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는 무기 팔고 하나는 굴삭기 팔고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4가지 라운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채팅창에 저희가 이렇게 올리니까 채팅창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질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뵙는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 얼마나 말이 길고 그런지. 자, CPI 변곡점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곡점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미 이제 우상향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시장이 좀 긴가민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없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어쨌든 좋은 얘기 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금리 상폭을 좀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손바닥 뒤집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그냥 시장의 설레발을 좀 치는 것 같아요. 괜히 걱정한다? 네, 괜히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전에도 고용지표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다가 네. 별거 없으니까 또 시장이 돌아갔다가 또 CPI가 또 이제 걱정됐다가 또 걱정되니까 또 빠졌다가 또 어저께는 또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파월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장만 그냥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달러가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잖아요. 그렇죠. 기축통화인데 이게 방향성이 바뀌게 되면은 그로 인한 어떤 유로와 엔화, 원화 다 그냥 변동성 커지는데 그렇게 할까 싶어요. 그리고 파월 외에 또 연준 위원들 뭐 얘기하는 것도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너무 다 매파 아닙니까? 그쵸? 매파하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 파월과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파월이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파월은 뭐 인플레 완화, 계속된 인상 이미 언급을 한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바꾸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괜히 걱정한다고 봐요. 그리고 1월달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다 보니까 쉬어갈 핑계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그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핑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오른 것 네. 때문에 잠깐 좀 내리는 거지. 그거에 대한 그런. 근데 지금 별로 빠진 것도 아닌데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가요? 지수만 보게 되면은 예. 2440에서 2480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2019년 2월 달보다 나은 게 2019년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 넘게 올라갔다가 그때는 가격 조정이 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1월 달 올라가고 난 다음에 2월 달 들어왔을 때 가격 조정이 안 나오잖아요. 횡보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사정이 낮기 때문에 이게 안 좋다라고 봐야 되나?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두꺼비 잡기 아니다. 두더지 잡기식으로 죄송합니다. 네. 두더지 잡기식으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전 나쁘다고 안 봐요. 그렇군요. 네. 올랐던 거에서 약간 좀 네. 멈춰있다 정도로 네네. 지수는 보고 계신 거고 네.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괜히 그때 쫄지 말자는 얘기시네요. 네. 그렇군요. 누가 그러잖아요. 쫄지 마. 쫄지 마. 예.
팀장님 말 별로 안 긴데요? 아직까지는 잘 안 깁니다. 자, 우선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은 지금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말자. 괜히 뭐 올라갈 거 올라가고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지금 흔들고 있다 이런 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김영일 전문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살짝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보다는 조금 더 조심하자는 쪽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말씀 주셨던 네. 쉬어갈 핑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월달에 이제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앞서서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코스피가 지금 구간을 계속 뚫어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에 저는 이제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지금 2,500 구간을 계속 못 뚫어내면서 이 네. 구간을 이제 뚫어줘야지 결론적으로는 2,600도 가고 2,700도 갈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저는 뭔가 또 시장에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뭐 좋은 이야기다라고 하면은 반도체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뭐 네. 그 내용은 AI 반도체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맞아요. 요게 이제 테마 단으로 저는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2,500을 뚫어줄 만한 지속성이 좀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의문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호재가 있냐라고 했을 때 아마 3월 달에 그나마 IRA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 이제 우리나라에 만약에 우호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2차 전지가 약간 주도주로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뚫어줄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네. 저는 슬슬 시장이 약간의 쉬어갈 핑계를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워낙에 많이 상승이 나와서 네. 이제 이 구간을 사실 뚫어주려면 진작에 뚫어줬어야 되는데 이 구간에 계속해서 못 뚫어주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 당장에 이제 파월 의장은 가만히 있기는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 고용지표 서프라이즈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너무 안 좋은 발언보다는 우리의 목표는 뭐 고용시장 아니다. 물가 낮추는 거다. 이런 식의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기는 했지만 네. 일단 당장에 이 CPI가 이번 달에는 조금 이제 반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12월 달 대비 1월 CPI가 약간은 반등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뭐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살짝 시장이 당연히 이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뭐 저는 시장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빠질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1차 2,350, 2차 2,250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2,350 정도 되면 그래도 무난하게 반등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순환매는 또 긍정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최근에 또 시장에 워낙에 또 AI 반도체라든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이 부분이나 혹은 또 이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건에 관한 이야기들도 다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3월에 뭐 양회라든지 IRA 가이던스 등등 해서 시장에 또 쏟아져 나올 만한 이슈가 또 굉장히 많아진 것 같거든요. 그 때문에 뭐 순환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도 시장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CPI 발표로 인해서 살짝 쉬어갈 만한 핑계를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말 많다 그랬잖아요. 적당히 하지 않았나요? 네. 적당했어요. 초를 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분량 생각해서. 네. 2,5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걸 뚫어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걸 못 뚫었다. 이제 그 정도의 움직임에서 우선은 차익 살짝 쉬어가는 정도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원래 세상에 한 번에 가면 재미없어요. 한 번에 가면 재미없다고요? 네. 전 재미없어도 좀 한 번에 좀 갔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이제 너무 고생을 하니까 예,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뭐 좀 더 탁탁탁 치고 올라갔으면 네. 좋겠는데 그게 또 안 되니까. 그게 물려져서 그래요. 물려서요? 네. 그 방금 얘기 잘해주셨는데 작년에 이제 보편적인 종목 사가지고 수익 난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지금. 다 손실이에요? 네, 저도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인데 저는 안 팔아요. 왜요? 왜냐면은 올라갈 거니까. 네. 그리고 마이너스 나가지고 이제 못 올라갈 종목은 안 사요. 그리고 항상 플러스 아니면 안 팔거든요. 그래서 네. 손실 난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마음은 새파랗게 멍들어 있는데 어쨌든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갖고 계신다. 또 얘기해 그리고 주셨습니다. 저는 모건 스탠리를 믿어요. 그래요? 작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제가 도리어 이렇게 여쭤보면 잘 기억을 못 하던데 작년 9월 달에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몰라요?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빙하기가 끝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네. 거기에 기대를 걸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근데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시장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항상 누구 얘기합니까? 외국인 얘기하잖아요. 네. 뭐 걔네들 뭐 모건 스탠리, JP모간, 골드만삭스 우리나라 좋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걔네들 이끌어주면 우리는 그냥 살짝 숟가락 얹으면 되는데. 오케이.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을 좀 보자.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지금 1라운드 관련해서 투표를 지금 진행 중에 계십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지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김영일 전문가는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선택하십니까? 저는 삼성전자입니다. 항상 반도체 얘기하시고. 자, 그러면 팀장님은요?
저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이거는 삼성전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한 분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은 왜 삼성전자입니까? LG전자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애증의 종목이라 해야 될까요? 팀장님한테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그래? 그게 시장에서. 어. 그러니까 항상 뭐지, IT 섹터 얘기할 때 LG전자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증의 종목이라는 거죠. 얘는 왜 안 가지? 왜 못 가지? 자동차 얘기할 때나 LG전자 가끔 얘기할까? 네. 예. 나오는데 수주잔고 100조가 넘어간다 그러는데 또 그 영향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LG전자가 너무 먼 얘기지만은 스마트폰에서 삽질 한 보고 난 뒤부터는 정신을 전혀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최근에 보시면. 이제 조금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대에 말씀드렸지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주잔고 100조가 넘어가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적으로 다 반영이 되고 이제 모멘텀 받고 가야 되는데 최근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LG전자보다는 그래도 삼성전자를 선택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그대로 좀 시간적인 측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LG전자를 선택할 수가 없고 좀 애증의 종목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올해 전반적으로 IT를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좀 전에 뭐 했던 모건스탠리 그쪽 얘기도 했지만은 그쪽에서 이제 뭐 공급 과잉 해소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디램은 DDR5만 나오게 되면 저는 다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예, 슬슬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여기 나오고 있고 지금 그리고 PC 디램 쪽에도 DDR5 계속 공급되고 있고 지금 또 HBM 디램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챗 GPT 얘기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게 또 구원투수가 될 만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네. IT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저는 자동차보다는 2차 전지보다는 IT가 좀 더 낫다라고 보면은 삼성전자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2020년도에 네. 우리가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비대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PC라든지 IT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디램 가격이 올라갔다가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도 그때와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는 또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그때는 비대면이 새로운 모멘텀이었는데 지금은 챗GPT, AI 반도체가 새로운 모멘텀이 되게 되면서 네. 그게 이제 디램 수요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땐 DDR4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DDR4 가격이 떨어진 건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짜장면에 중국집 비유를 많이 하는데 네네. 중국집에서 짜장면 많이 팔아도 매출이 도움이 되지만 거기에 탕수육이라든지 뭐 나중에 더 얹히게 되면 매출이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사실은 아, 배고픈데요. 저도 저도 살짝 배고픈데 네. 이제 이게 왜냐면은 그 짜장면이 DDR4인 거예요. 그리고 탕수육 뭐 이런 것도 앞으로의 DDR5인데 먹거리군요. 네. 5니까 짜장면만 DDR4가 이제 짜장면 많이 짜장면에서 좀 더 매출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탕수육 나중에 더 많이 팔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집 매출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지금 DDR4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어쨌든 DDR5 사파이어 레피지 2분기에 나올 거고 PC용 디램 DDR5 지금 현재 잘 팔리고 있고 지금 그래가지고 HBM 디램 요거 지금 하이닉스가 또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또 다시 도돌이표지만 모건스탠리 시나리오로 가고 있기 때문에 IT 좋게 봐야 될 것 같고 걱정하지 말자.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자, 삼성전자 얘기를 쭉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형일 전문가한테는 LG전자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보니까 전장 매출이 이제 조금씩 10% 이상씩 자리를 잡으면서 앞으로 더 좋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 거면 경쟁력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저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 이제 전장용 잔고가 이제 약한 100조가 넘어간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더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약한 이제 22% 정도 더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작년에 이 가전 부분은 약간 애매했었는데 올해 이제 넘어오면서 가전 수요도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전장 사업은 더 좋아질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LG전자가 최근에 상당히 주가가 또 좋은 탄력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상승이 좀 나오지 않았나, 어느 정도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이야기들을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았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뭐 눌릴 때까지 약간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LG전자는 지금은 뭐 주가에 대한 어떤 큰 탄력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이제 반도체는 아까 이제 오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혹시나 지금 현재 시장이 이번에 CPI 반등 나오면서 살짝 눌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반도체를 또 마지막으로 모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 그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는 반도체를 올해
뭐 워낙에 이제 다크호스라는 말이 어울리지는 않지만 다크호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코로나 이후에 가장 좋았었다가 가장 안 좋은 섹터로 변모를 했잖아요. 2년 동안 안 좋다가 이제서야 슬슬 좋아지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우려감이 있었던 게 이 반도체 디램 계속해서 공급 과잉이 된다, 재고 많이 쌓여 있다, 실적 안 좋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해소가 돼 나갈 것이다, 업황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이야기들이 1분기 지나가면서 완전히 시장에 많이 또 이제 쏟아져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면 반도체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충분히 주가가 업사이드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호재가 나온 부분이다라고 하면 역시나 AI 반도체겠죠. 맞아요.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주목이 확 되고 있는 게 챗봇 GPT에 대한 이 챗 GPT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시장의 이 성장도도 뛰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 뭐 삼성, SK 하이닉스, 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할 거 없이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네. 당연히 이 부분은 반도체, 이 메모리 쪽에 수요를 또 증가시킬 수 있을 만한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메모리 업황이 더욱더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챗 GPT 네. 때문에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완전 계속 네. 2분기까지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제 반도체 업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빠르게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모아갈 수 있는 기회이겠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쪽이 지금은 이제 슬슬 모아가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매매 전략을 꾀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계속해서 투표를 해주시는데 관심이 많으신 종목 같아요. 자,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대 LG전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네, 삼성전자네요. 세 분,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까지 모두 삼성전자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1라운드에서 이제 4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삼성전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LG전자 좀 가격 전략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12만 원 정도? 12만 원이요? 네, 이제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라 생각이 들고 이 변동성이 언제 끝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한 12만 원 정도 보면은 뭐 충분히 수익 실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네네. 아주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보유자에 한해서 12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두 번째는요. 네페스 아크 그리고 MK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네페스 아크 하니까 이 K칩스 법 요거 좀 떠오르는 것 같고 또 MK전자는 또 챗 GPT입니다. 갑자기 도배예요 요즘은. 그래가지고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골라볼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올라갔으니까 체크 좀 해주시고요. 우리 김영일 전문가 네페스아크 MK전자 어떤 거 선택하십니까? 저는 MK전자 고르겠습니다. 네, MK전자 팀장님. 저는 네페스 아크 네. 선택했습니다. 자, 갈렸어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형님 전문가부터 해볼게요. MK전자가 네페스아크보다 매력 있는 부분 어떤 걸까요? 일단은 MK전자가 반도체 소재 쪽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주요하게 다루는 게 이제 본딩 와이어, 그 다음에 이제 솔더볼인데, 본딩 와이어가 이제 금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 기업이 특이한 게, 금값이 올라가면은 기업의 수익성 또한 올라갑니다. 아, 영향을 받네요. 네, 본딩 와이어가 금으로 만들다 보니까 금값이 올라가면 또 이게 수익성이 올라가는데, 네네.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이 조금 좋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본딩 와이어가 또 글로벌 선두를 또 갖고 가고 있는 글로벌 점유율 선두를 갖고 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기술력은 확실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주목받은 부분은 이 솔더볼이라는 소재입니다. 이 소재가 뭔가요? 이제 AI 반도체에 상당히 또 이제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는 핵심 소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딱이네요, 네. 그럼. 이제 AI가 역시나 네, AI. 고성능 고출력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고성능 칩에 상당히 최적화된 소재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번에 특허를 하나 냈어요. 특허를 하나 내면서
이제 보통 AI용 고성능칩은 발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고성능이니까. 또 용이하게 발전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이제 특허를 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이 기업이 지금 현재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등등 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 140여 개 이미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사실 찍히겠네요, 예, 이미. 오늘은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라오면은 이후에는 또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을 때 상승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MK전자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앞으로 없을 것이냐 저는 충분히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MK전자가 오늘 상승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상승 많이 나온 종목들은 바로 접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예, 눌릴 때 접근하는 거 좋아하는데 MK전자가 혹시나 눌리게 되면 이거는 앞으로 지금 이제 AI 반도체가 그만큼 반도체 업황에서 주요한 캐시카우로 앞으로 활약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네. MK전자도 상당히 성장성을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때문에 눌릴 때 접근을 하면 상당히 조금 매력적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없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부딪히는 아, 예, 예. 네. 산업 회복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 그래,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찌됐든 네,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아, 네. 알겠어요. 죄송해요. 네페스 아크가 이제 테스트 사업 괜찮아. 진행을 하는데 예, 예. 네페스 그룹이 있잖아요. 그쵸. 네페스 그룹이 있고 이제 작년에 저는 살짝 안 좋게 봤던 게 네페스 그룹의 네페스 라웨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페스 아크가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요 금액으로 돈을 줬더라고요. 네페스 라웨. 네페스 라웨가 자본이 지금 현재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 매꾸로 갔군요. 네, 그래서 매꾸로 갔습니다. 마통이네 마통. 네, 그래서 마통이에요 지금. 아, 진짜. 그래서 시설 증설하라고 이제 이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당황스럽죠. 요거를 이제 갑자기 이 자본이 문제가 있는 자기 그룹 기업에 가버리니까 싫어하죠. 약간 띵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투자자 입장에서 서운할 수밖에 없었고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기대할 만한 부분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전방 산업의 어떤 회복에 대한 네, 부분인 네. 건데 물론은 어느 정도 산업이 이제 슬슬 회복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죠. 뭐 스마트폰 시장이나 뭐 PC 시장 어느 정도 수요는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나 네. 당장의 MK전자보다는 모멘텀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다라는 점 때문에 일단 MK전자가 저는 눌렀을 때는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MK전자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는 그런 오명을 갖고 있는 네페스 아크. 네. 자,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근데 뭐 시장을 항상 보고 싶은 건 보니까요. 안 좋으면은 그게 아마 부각이 될 건데 그걸 봤기 때문에 그동안 안 좋았던 거고 오늘 주가 반등이 나온 거는 그걸 네. 이제 안 보겠다. 마통을 안 보겠다. 앞으로 마이너스 통장 채우면 된다. 이렇게 뭐 좀 돈만 생각을 잘 벌면야 뭐 그러니까요. 예, 빚 없이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그래서 있습니까? 채우는 거 건방이니까요. 네, 네. 근데 오늘 사실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둘 다 챗GPT 관련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페스 아크는 테스트고요. 네. MK전자는 패키징 쪽이거든요. 어차피 A 반도체 만들고 나서 패키징하고 테스트 어차피 할 거잖아요. 다 그럼 후반 그런 후공정 거군요. 다 연관성 있기 후공정도, 때문에 예. 어느 선택해도 되는데 아까 조정 말씀하셨잖아요. 김현 네. 전문가가. 그래서 전 당장 접근할 수 있는 게 차라리 차트가 네페스가 더 좋아 보여서 네페스 아크를 선택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둘 중에 봤을 때 어느 걸 먼저 접근할 건가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네페스 아크가 지금 당장 접근해도 더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속도가 좀 빠를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MK전자는 좀 조정이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어쨌든 이제 앞으로 AI 반도체 그리고 챗GPT가 정말 이제 반도체 업황의 구세주로 이제 등극이 됐는데 이번에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그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육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챗GPT나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디램뿐만 아니라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챗GPT AI가 그쪽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그 전력 반도체 매출이 비중이 45% 정도 되거든요. 거의 다 아닙니까, 그럼? 절반이죠. 절반? 네. 이 정도 절반이죠. 많은 줄 알았어요. 많은 건 맞아요. 그쵸? 다른 것에 비해서는 많은 건 맞아요. 어. 근데 전체 비중에서 보면 절반 정도 된다. 감이 안 잡혔어요. 오케이. 네, 이해했습니다. 2분의 1. 2분의 1. 알았어요. 50%니까요. 네.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얘기 나왔던 것들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네페스 아크도 매력은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까지는 안 좋았지만은 네. 이제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아까 숄더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납땜.
납땜이요? 네, 납땜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메인보드랑 되게 별거 아닌 거로 돼버렸네. 아, 맞아요. 별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이게 메인보드랑 반도체 기판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드로 붙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거를 숄더볼로 붙이는 거예요. 납땜으로 붙이는 거군요. 네, 숄더볼을 이렇게 납땜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K전자도 마찬가지 그거 상위 버전이 덕산하이 메탈 네네. 있거든요. 그거 오늘 덕산하이 메탈도 아마 급등 나왔을걸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시면 되고 어쨌든 결론은 이제 오늘 이제 저는 과기부 장관님 말씀을 받들어서 네. 저는 이제 네페사크 정부 지향적으로. 예. 자, 그럼 두 분의 의견이 갈렸어요. MK전자는 김영일 전문가, 네페사크는 우리 정택은 팀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결정해 주셔야겠네요.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런 압도적으로 예. 두 번째로 64%네. 똥손이네요. 예. 36%로 MK전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네페스아크 뭐 괜찮은 종목이고 차트상 네. 더 먼저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가격 전자 들어볼게요. 네, 요거는 241선 부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1선 29,500원이거든요. 거기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채팅창에 이게 베크님인지 백님인지 모르겠는데 반갑다고 인사해 주셨는데 저도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팀장님이 갑자기 알아서 이렇게 셀프를 해주시고 우리 네츠님께서는 김영일 전문가의 GPT AI 같다. 진짜 종목 GPT 같다고. GPT. 좋다. 진짜 좋네요. 전날 물어보면 되잖아요. 맞죠. 상하가칠 거 뭐 있냐고. 아니 이 방송 일주일 내내 출연하는데 공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방송에서 이게 말씀드렸지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2라운드 MK전자를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라운드 갑니다. 3라운드는 분야가 다르죠. HMM 그리고 HK 이노엔 두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올라왔으니까요.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 어떤 종목입니까? HK 이노웨이입니다. HK 이노엔. 팀장님은요? 저는 HMM이요. 갈리네요. HMM을 지금 합니까? 우선 네. HMM이 더 궁금해요. 왜 이런 상황에서 궁금합니다. 왜 그렇죠? 아니 저 솔직히 말씀 차악을 선택을 했어요. 차악? 네. 우리 그 2주 전에 진원생명과학 했었잖아요, 전문가님. 네네네, 그죠? 했었죠.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원생명과학이 플라스미드 DNA 공급 환경이 큰 이슈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HK 이노엔도 지금 이게 뭐지? 하여튼 이게 위식도 역류성 질환 치료제 이게 브라질 쪽에 멕시코 쪽에 품목업과 취득했는데 이거 거기 중남미 2위라면서 시장이. 네. 근데도 이게 그럼 반응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업종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시면 상대에서 소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소외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에겐 유도가 안 나와요. 이게 유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상대에서 소외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그쪽으로 우리가 갈 필요가 있나? 물론 이제 뭐 애착이 있다거나 그리고 바이오 쪽 관심 있다라면 그쪽으로 보는 게 맞겠지만은 네. 우리가 지금 수익률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관심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네. 굳이 상대적 소외되고 관심을 덜 가지는 HK 이노 쪽으로 보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HK 이노이 좀 별로내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에이 모르겠다. 그렇군요. 에이 모르겠다 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솔직히 다 말씀드렸어요. 예. 아까 다 솔직히 얘기하셨잖아요. HK 이노엔 아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좋은 것 얘기 나오는데 얘 반응들이 없다. 그래서 굳이 이거보다는 HMM이 나을 것 같아서 고르셨다고 하는데 그럼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HK 이노엔 해가지고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말씀 주셨던 K캡이 가장 또 주요한 캐시카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약 이름이죠. 네, 그런데 저는 요거에 이제 투자에 약간 착안한 게 케어젠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네. 케어젠이 마찬가지로 건기식 쪽인데 네. 거기는 이제 프로니스테롤이라고 해가지고 당뇨 쪽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케어젠이 또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뛰어오르게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HK 이노엔이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K캡이 일단 작년 4분기에 HK 이노엔이 살짝 하회했습니다, 실적이. 그런데 약간 이제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살짝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이제 곧 K캡이 중국 보험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유리하네요. 이 부분이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에서 임상 3상 진행 중이라 요거 통과되면 또 이 부분이 당연히 또 이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도 HK 이노엔이 살짝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수급이거든요. 네. 지금 시장이 바이오에는
전혀 집중을 하고 있지 않고 완전히 이제 동의하시는군요, 이, 그건. 4차 산업 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서 네. HK 이노엔이 지금 그렇게 수급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이야기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KKB 뭐 중국 보험 적용, 뭐 미국 임상 3상 진행 중, 그다음에 실적은 4분기에 일회성 비용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고 뭐 주가도 그렇게 부담되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서 충분히 호재에는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다 말고 HK 이노엔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는 네, 관점이죠. 그렇죠. 바이오, 제약 바이오는 저는 아직까지는 안 좋게 보고 있는데 HK 이노엔은 그래도 충분히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 네, 라고 보고 있고. 옆에서 계속 무릎 이렇게 날려주셔가지고. 네, 일단 무해수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HMM은 일단은 실적이 역대급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운임 업황이 지금 토막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모멘텀은 아무래도 이 M&A가 아니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산업은행 그거. 네, 산업은행에서 매각에 대한 부분들, 매각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네요. 그게 그래서 M&A잖아요. 그쵸. 이게 그쵸. 매각이 좀 더 직접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바보 됐습니다, 지금. 매각을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순간 당할 뻔해서 네. 다른 게 뭐가 있지? 내가 모르게 뭔가 있다. 네, 그래서 매각. 기다려주세요. 네, M&A 매각.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이제 매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네. 작년에 좋은 실적 나왔고, 이제 안 좋아질 거는 뻔한데. 그러니까 손님들이 안 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팔 거냐.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당장 안 팔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운임지수도 이제 안 좋아질 거고, 매각도 당장에 이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네.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면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찌됐든 HK 이노에는 그렇게 부담되는 위치는 아니면서 네. 좋은 이야기들 나올 게 또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업황과는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HK 이노엔을 골랐습니다. 저는- 예, 말씀하시죠. 아, 예. 아니,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인데 예. 우리가 얘기하는 운임지수가 보면은 이제 SCFI 그리고 상하이. BDI, 벌크. 상하이발 컨테이너 운임지수 그리고 BDI 벌크선 운임지수 이렇게 있는데 혹시 틀릴까? B니까 벌크죠. 네, 예. 혹시 틀리면 어떡하나 긴장했어요. 괜찮아요. 이게 다 중국발이거든요. 예. 중국발인데 지금 중국 어쨌든 최근에 리오프닝 얘기 나오기 전에 경제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철강석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 운임지수 지금은 떨어졌지만 중국 때문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주가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저는 반대다. 그 얘기만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벌크선이 아니라 발틱이랍니다. 저희 담당 PD가 수정하라고. 발틱, 발틱. 운임지수. 틀려버렸네. 자, 인간적인 방송.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다 얘기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3라운드 HMM을 우리 정태근 팀장이 선택하셨고 차선책이다, 차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HK 이노엔 아기자기하게 이제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K 이노엔 정도는 잘 갈 거다. 지금 시장 수익률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님이 또 골라주셔야겠네요. 투표 결과 공개합니다. 비슷비슷한데 HK 이노엔이 올라갑니다. 야, 지금 보니까 1라운드만 두 분이 비겼고 김영일 전문가가 계속해서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똥손이에요. 똥손이라뇨. 4라운드 기대를 해보고요. 4라운드까지 져버리면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4라운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가격. 목표가 맞아. 그리고 HMM 팀장님. 네. HMM은 24,000 정도? 24,000원이요.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표가 높지 않습니다. 자, 네. 말씀하시죠.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자, HMM. 이게 확실히 이게 2%는 확실히 헷갈려요. 하다 보면 계속 뭐가 바뀌니까 머릿속에 이거 가격을 해야 되는데 다음 거 생각나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채팅창에 가끔씩 그걸로 와요. 차량 이탈 방지. 그렇군요. 역시 우리 시청자님 덕분에 잘합니다. 자, 그럼 4라운드 갈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데모가 되겠는데 여기에 또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네. 과연 무기를 팔 것인가 아니면 굴삭기를 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왔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4차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팀장님은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데모 선택했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은 데모를 선택해 주셨고요. 김영일 전문가는요? 제일 고민했는데 네, 저도 데모 고르겠습니다. 데모. 결국 김영일 전문가는 8강에서 안 지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데모 제가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기를 파는 게 훨씬 돈을 더 많이 벌지 않나.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FA50도 그렇고 K9도 그렇고 지금
미사일도 그렇고 예정지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방산도 계속해서 가는 게 많거든요. 좋잖아요. 그럼. 근데 단지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자리에서 따라잡고 싶지는 않아요.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네. 이제 우크라이나도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미국 정부에서 어떤 측면에서 이게 나오고 있냐면 지금 하원 쪽에서 네. 지금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이 하원에 이제 제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한테 그만 싸움 좀 화해해라 이겁니까? 그만해서 많이 묻다 해가 이런 느낌인 거죠 이제. 미국이 이제 손 쓰는군요. 네. 어. 이게 계속 길어지게 되면은 이게 여러모로 이렇게 미국도 골치가 아픈 거죠. 빨리 끝날 거라고 이제 이제는 러시아가 솔직히 말하면 러시아가 장기전 갔을 때 무기라든지 이게 물자가 안 돼요. 땅대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 동부에 있는 지역을 서부 쪽으로 옮기게 되면 또 걔네들 안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러시아는 크림반도하고 육상으로 연결만 하게 되면 자기들이 얻는 이익은 다 끝이 나요. 네. 왜냐면은 크림반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섬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자기네도 그 흑해 쪽 밑에 그 무슨 바다죠? 그 바다가 되니까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지역하고 그 위쪽 도네츠크하고 그 3기 지역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 걔네들은 얻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크림반도 위쪽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밀생산의 40%가 거기서 나와요. 그럼 자연스럽게 식량 문제도 해결이 되거든요. 밀다 퍼가고요. 네, 거기 해결되고 그리고 도네츠크 그 지역 같은 경우도 공업지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캐시카고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만 하고 끝내려 그러는데 우크라이나가 정말 가만히 안 있죠. 우크라이나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러시아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속 국지전이 발생되니까 지그재그 무좀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한 건 누구냐면은 러시아 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쪽도 푸틴이 자기 정권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화협정 얘기를 꺼냈었고 거기에 이제 미국 정부가 화답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이걸 옮겨와서 보게 되면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솔직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테마, 이게 테마로 보게 되면은 작년 초반부터 올해까지는 전쟁 테마 많이 우려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 테마에서 이제 재건, 복구 이쪽으로 하는 게 자연스러운 순환매다 보니까 데모가 최근에 살짝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데모를 잡는 게 조금 더 리스크적인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싹 해결이 되는데. 그럼 유명 전문가 짧게만 언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우려 먹을 대로 우려 먹은 곰탕 같은 사골 곰탕 같은 종목. 국물도 안 나와요. 너무 많이 우려 먹어가지고. 뼈다귀만 이제 남아 있는 상태인데. 네. 사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살덩이가 많이 붙어 있죠. 붙어 있기는 한데 이미 이제 그 살덩이들을 뜯어 먹기 위한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먹기 위한 어떤 이 식사 대기자들, 급식자들 많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돈 많이 버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걸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지금 사들이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 주가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현재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미 좋았던 것들은 다 반영을 했고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에 이미 이제 이 움직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리스크를 감소해야 되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데모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저도 이제 동감을 하는 게 미국이 자꾸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슬슬 그만하라라고 압박을 좀 넣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최근에 또 이야기 나온 게 무기 지원 그만하겠다. 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 우크라이나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땅덩이 좀 떼주면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대 불가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땅덩이를 좀 떼주는 식으로 이제 러시아와 휴전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시장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산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 최근에 EU 쪽에서 이제 유럽 몇 국가들에서 러시아 동결 자금을 또 EU 재건에 쓰자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데모를 고른 이유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진짜 사골, 곰탕, 국물 다 먹을 거 먹고 뼈다귀만 남은 상태다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급이 그래도 좀 들어와줬다라는 부분에 좀 착안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그러면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 단기적인 트레이닝이 오늘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또 내일부터는 약간은 부정적이게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어제 오늘 해가지고 약간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가 탄력이 나와가지고 추가적인 탄력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큰 탄력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제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수급적인 측면만 봤을 때 하나의 너무 높고 데모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이 화요일은 확실히 두 분이
아는 게 많으셔서 그런지 엄청납니다. 아, 그런가요? 예, 빨리 여기 가야겠어요. 게시판도 난리인데요. 아, 그래요? 지금 F3 분위기예요. 아, 그런가요? F3. 예. 자, 그러면 우리 두 전문가는 다 이제 팀장님까지 대목을 선택해 네.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선택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아,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생각하셨네요. 두 분이 열심히 얘기하셨는데 설득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대1로 이제 데모를 네. 4강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격 전략 김영민 전문가까지 말 거의 못했으니까 네. 해주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일단은 지금 이미 약간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호재가 나온다 하면 95,000원까지만 보는 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고점 95,000원. 예, 좋습니다. 자, 그럼 4강 넘어가 보겠습니다. 4강의 1라운드는 좀 등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 삼성전자하고 MK전자 이렇게 4강 준비하고요. 2라운드에서는 HK 이노엔과 데모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 MK전자 시청자분들 선택해 주시고요. 정태근 팀장은 어떤 종목입니까? 같은 전자지만은 삼성전자 해야겠죠. 저도 충분히 끄덕여지는데 갑자기. 네, 그리고 김영 전문가. 이거는 뭐 아빠와 아들의 느낌이라서 아빠 그래요? 따라 가야겠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두 분 다 삼성전자 어쨌든 골라주셨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의 생각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규모 때문에 그냥 밀린 겁니까? MK전자가?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가면 NK전자도 같이 갈 거기 때문에 하늘 가고 실 가고. 네, 삼성전자가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 주도해주면 네. 반도체도 같이 좋아질 거고 저는 충분히 그럴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도체 업황을 아무래도 이끌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투자를 오히려 줄이지 않고 이제 메모리 쪽은 유지, 비메모리 쪽은 감산을 하지 않는 부분, 오히려 투자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고 있거든요. 네. 시장에 워낙에 반도체 쪽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삼성전자가 이끌고 이제 이 아들들 혹은 이제 동생들이 또 이제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도 충분히 나와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또 상당히 상징적이잖아요. 네. 때문에 삼성전자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MK전자는 이렇게 따라가는 아들들 중에서 네. 좀 약한 아들입니까? 좀 강한 자녀입니까? 이게 7자녀가인데 그게 우열을 가리기 힘든 거죠. 아. 다 이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다 이게- 고만고만 아들인 줄 아니 이게 알았어요. 만약에 전공적 후공적이면 얘기가 달릴 수 있는데 둘 다 후공적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지금 패키징하고 어차피 테스트 그 말단이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 이게 둘 다 뗄 수 없는 관계라서 네. 패키징을 할 때 숄더블 이용해가지고 잘 이제 접착을 시키고 네. 접착이 잘 됐는지 이제 네페사카가 이제 테스트를 할 거고 네. 바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다 같이 그냥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형제지간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MK전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아, 그래요?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선택하신 거 보니까 이렇게 달리는 말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네, 저는- 갈 때와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갈 때가 같지만 오늘 이렇게 예측이 되죠. 아, 그래요? 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저는 삼성전자 선택하실 것 같은데. 네, 오케이, 그렇게. 자, 우리 보니까 5959 내색구라고 이게 또 원료를 해줬습니다. MK전자 또 중요한 또 삼성전자 밑에서 네. 자녀들이 되겠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어떻게 고르시는지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정태근 팀장 말대로 MK전자인지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오늘 진짜 똥손이네요. 시청자의 민심을 못 읽고 있습니다, 지금. 예, 삼성전자 지금 68%로 4강, 그러니까 4강에서 결승전으로 올라가고요. 자, 그러면 우리 잘 살고 있는 우리 MK전자, 우리 자식들 가격 전략 우리 팀장님 정해 주시죠. 네, MK전자는 이제 목표가 2만 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조정 이용해가지고 한번 따라잡으면 될 것 같아요. 조정을 한번 노려보자 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삼성전자 올라가고 MK전자 가격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4강 2라운드 가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자잘자잘하고 이렇게 모멘텀들이 아기자기하게 나열져 있는 HK 이노엔 김영일 전문가 말대로라면요. 그리고 사골이다. 대모입니다.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그래도 좋다. 라는 쪽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김영일 전문가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HK 이노엔입니다. HK 이노엔. 저는 데모입니다. 갈렸어요? 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HK 이노엔부터 조금 더 데모보다는 이게 낫다.
데모가 저는 어제 나왔으면 데모 골랐을 것 같아요.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매물대 한번 부딪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살짝 이제 접근하기에는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HK 이노에는 오늘 반응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차트 보게 되면은 또 약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걸렸나요? 네, 급등 가능성이 슬슬 이제 높아지고 있는 물론 수급적인 부분이 살짝 아쉽기는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에서 충분히 급등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좋은 호재들이 연달아서 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게 또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자사주 소각에 대한 것들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좋네요. 이제 자사주 소각까지도 진행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주주 환원 정책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HK 이노엔이 실적이 또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들이 연달아서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 데모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또 우크라이나 재건이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이제 또 우크라이나 미뤄질 재건주가 거 아니에요. 예. 힘들어져서 물론 고개를 틀어줘가지고 이 흐름이 쉽게 꺾일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쪽에 착안을 해서 HK 이노엔입니다. 네, 우리 종목 GPT 김영일 전문가는 HK 이노엔. 자, 오늘 그리고 유독 민심까지 못 읽고 있는 네. 우리 정태근 팀장께서는 데모입니다. 네. 저는 그 차트적인 부분을 좀 반대로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13,000 보고서 지지력 잘 보이다가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반등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네요. 이럴 때 따라가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적으로요? 저는 이유 간단해요.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세력이 돼서 종목을 끌으려면은 패스트 당연히 팔로우입니까? 네, 그런 거죠. 네.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눈치 봐서 요 종목이 튀었을 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해서 따라잡는 고만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데모처럼 이렇게 거래량 실면서 반등 시도 나왔을 때 이럴 때 공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HK 이노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아직 반응이 안 나왔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반응이 나올 때 눈치 잘 살펴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따라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종목 딱 갖고는 있어야겠네. 잘 보고는 있어야겠네요. 근데 별로 그렇게 저는 손이 안 가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바이오가 이제 수남매 관점에서, 그러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바이오가 훅 떴던 것처럼 다시 바이오가 그런 분위기가 온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이제 챗 GPT가 테마 계속 길어지겠다는 게 1월 달에 안 끝나고 지금 2월 달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소프트에서 하드웨어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럼 차라리 그쪽으로 보는 게 지금 분위기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손실난 것도 그쪽에서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HK 이노엔보다는 데모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 게 아까 전에 미국 쪽에서 이제 평화협정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일단은 미국 쪽에서 무기 지원 안 해주면 나토도 안 해줄 거거든요. 아,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지원 없이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미국과 나토 등에 업었을 때 빨리 이제 양쪽이 그렇죠. 업었을 때 빨리 협정을 하는 게 낫지. 나중에 얘네들이 빠지고 나서 하게 되면 러시아한테 먹혀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전투기 지원까지 이제 젤렌스키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뭔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투기까지 지원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3차 대전 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핵쓰게도 그렇게 되니까 그것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아마 그렇다 보니까 아마 미국에서 이제 이쯤 하면 적당히 했다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HK 이노엔과 데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골라주셔야지 결승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HK 이노엔이 올라가네요. 네. 예, 오늘 뭐 완패입니다. 완패. 완패네요. 완패.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데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네. 상황인 거고 시장의 또 흐름에도 맞을 수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데모 관련해서 가격 전략 부탁드립니다. 데모는 이제 제가 볼 때 16,000원 정도가 분기점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돌파되면 추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16,000원을 목표가로 잡겠습니다. 네. 자, 16,000원 분기점이라고 체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승 들어가 볼 텐데요. 공개해 주시죠.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삼성전자 대 HK 이노엔입니다. 예, HK 이노엔 사장님께서 보시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 정도로 시총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당계 1년 차님께도 그러세요. 이 명색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식의 대장인데 월드컵에 출전시키는 건 예의 범절에 어긋납니다. 예. 네. 저희는 예의도 뭐가 없습니다. 오늘 1등 하면 명예전당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만약에 HK 이노엔이 이기면 그건 진짜 희한한 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결론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지만 자, 그럼 삼성전자, HK 이노엔 두 분 선택해 주시죠.
HK 이노엔을 고르면은 네. 욕을 먹을 것 같아요. 뭘 욕 먹어요? 욕 먹으면 되죠, 그러면. 그만큼 민심이 삼성전자로 아 그거 두려우면 안 돼요. 향하고 있기 그거 때문에. 두려우면 안 돼요. 예. 여론이 반백해진 건 아니에요. 그럼 저는 삼성전자. 그러면 팀장님도 이거 답정너죠. 알겠습니다. 예. 네. 어차피 지금 거의 정해진 상태라 너무 차이 나잖아요, 인간적으로. 예. 담당 PD는 이런 거 좀 고려해 주십시오. 삼성전자 이런 거. 예. 자, 그러면 우리 HK 이노엔이 우선 삼성전자한테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도 조금 매력적이지가 않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HK 이노엔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1조 벌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덩치 차이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저는 반도체가 생각보다 좋은 분위기가 더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뭐 AI 반도체 새로운 출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장에 더욱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 수요가 더욱더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질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반도체는 이제 슬슬 모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만약 투자 스타일 자체가요. 네. 약간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딱 모멘텀을 딱 보면서 이 빠른 순환매에 대응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HK 이노엔도 또 하나의 매력이 되지 않을까요? 저가 이제 약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단기 트레이딩을 좋아하는데 너무 같이 방송 오래 했나 봐요. 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걸 좋아한다 예. 그러면은 차라리 NK전자 쪽을 접근을 하겠죠. 차라리 반도체 쪽에서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쪽을 접근을 하지 HK 이노엔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장에서 관심이 멀어져 있는 쪽이기 때문에 항상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쪽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때문에 저 GPT나 AI 반도체 쪽으로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끌고 가면 결론적으로는 동생들, 아들들 다 끌고 갈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들들이나 동생들 중에 특히나 또 특출을 나게 성적을 보여주는 이 친구들이 또 주가를 또 많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그러한 친구들을 어느 정도 또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제 찾아놔야지 앞으로 또 수익률 게임에서 크게 승자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아까 4강 1라운드 때처럼 삼성전자하고 MK전자 붙었을 때가 조금 더 할 말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채팅창으로 지금 얼마큼 투표를 하고 계신지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 거의 100%일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HK 이노엔을 또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을 좀 설득해 주십시오. 삼성전자 쪽으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HK 이노엔에 대해서는 네.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이런 거. HK는 좋은 얘기를 하라고요? 아니, 뭐, 없으면 안 하는 거고요. 아니 제가 딴지거리는 게 아니라 질문을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그런가요? 네. 그렇군요. 삼성전자 눈치 보지 말랍니다. HK 이노엔의 장점 남은 패기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HK는요? 예.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까 전에 뭐 KCAP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좋은 이슈들이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여기에 주목을 하냐 못하냐 이거거든요. 근데 하면은 터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터지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대규모 공급 이슈 나오게 되면서 예전에 무슨 종목이었죠? 갑자기. 근데 오늘 전혀 배제를 와가지고 이게 이 정도 기술 수출이면 분명히 떠야 되는 게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제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주가 안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건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여론이라기보다는 이게 퍼스트 무버를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이제 중남미만 하더라도 40조 시장에서 이제 첫 발을 들이게 된 거고 여기서 퍼스트 무버로 해가지고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점유율을 넓혀가게 된다라면은 셀트리온 예전에 15만 원, 20만 원 갔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슈는 된다라고 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 잘 버는 거하고 주가하고 이게 별개로 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HK이노엔 같은 경우에 좋은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아직은 아니다. 관심이 안 가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죄송할 거 있습니까? 없는데요, 이 종목 자체가 매력이. 자, 그러면 HK 이노엔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우리 시청자분들 선택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삼성전자를 67%. 상당히 생각보다 선방했네요. 네. HK 이노엔 좋아하시는 분들 채팅창에다 난 이래서 선택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우승자 화요일은요. 그냥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 우승을 좀 축하드리고요. 국민 주식. 네? 국민 주식. 국민 주식이죠. 다음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김영일 전문가께서 가격 전략 좀 도와주세요. 저는 항상 7만 전자 일단 1차 목표가로 보고 모아가자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모아가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쪽은 또 EUV 공정과 네. AI 반도체 쪽이잖아요. 네. 그쪽도 한번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도 가격 전략 비슷하십니까? 네, 저도 한 75,000원 7만 정도 5천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네. 그러면 공평하게 HK 이도엔 끝까지 잘 왔으니까요.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별로여도. HK는 네. 이제 이게 목표가야를 할 수 있는데 41,000원이요. 41,000원. 지금 41,500원인데 네. 41,000원. 너무 없네요. 김영일 전문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좋게 얘기해 주잖아요. 저는 그래도 43,000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민심은 7만 전자 가자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 목표가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 이제 오후 2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후장에도 계속해서 고군분투하시고 토마토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